72세의 윤태준 회장은 오늘도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일구어온 기업 제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허전하기만 했죠.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 최명희와는 자식 없이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후계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세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물려줄 혈육은 없었죠. 동업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둘 회사에 들어와 중요한 자리를 맡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회장님, 신입비서 채용 관련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한정우 임원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5세의 한정우는 태준과 함께 20년을 일해온 믿음직한 부하였죠. 그는 태준의 깐깐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력서를 살펴보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이번 지원자들은 모두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한정우가 한 장의 이력서를 가리키려는 순간 태준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이력서 상단의 한 줄에 고정되었어요. 성명 윤소연 27세, 어머니 김은주. 김은주. 그 이름이 태준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이 태준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죠. 당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은주와 재벌 집 아들이었던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강한 반대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했고 태준은 정략 결혼의 길을 걸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주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 몰래 만나던 작은 찻집,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은주는 울면서 말했죠. 태준아, 나는 괜찮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그 이후로도 태준의 마음속에는 늘 은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준은 여전히 그 이름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은주의 딸일까요? 하지만 김은주라는 이름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이 묘한 우연이 그냥 우연일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이력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윤소연 27살.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은주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때 은주가 임신한 상태로 헤어졌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기도 맞아떨어졌어요. 이 지원자를 면접 보도록 하죠.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한정우는 회장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태준의 마음속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로 일정을 잡을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태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며칠 후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여자가 나타날까요? 혹시 은주의 면모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면접 시간이 되자 태주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듯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죠. 면접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 눈매, 그 미소,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월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윤소연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태주는 그 목소리에서도 은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태준의 마음은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은주의 딸일까요? 윤소연이 비서로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 회장은 그동안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마음속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소연이 커피를 내릴 때의 섬세한 손짓, 문서를 정리할 때의 꼼꼼함, 그리고 가끔 보이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김은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이 인사를 하며 들어올 때마다 태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때로는 소연의 웃는 모습에서 은주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한정우 임원, 잠깐 이리 와보세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한정우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한정우는 이미 회장의 마음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죠.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소연 비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가족관계나 출생 배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하는 떨림이 있었어요. 한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업무상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태준이 말을 흐렸어요. 사실 자신도 왜 이런 조사를 하려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단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죠.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태준에게 참으로 긴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을 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추측이 틀릴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한정우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거든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윤소연 씨의 어머니는 정말 김은주 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요? 김은주 씨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연 씨는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주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딸은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다는 이야기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 정말 소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딸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은주 씨는 소연 씨를 혼자 키우시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소연 씨도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태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만약 그때 은주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은주가 임신 사실을 말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혹시 DNA 검사는 해볼 수 있을까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연 씨가 사용한 컵에서 시료를 채취했죠.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시료와 함께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혼자서 결과지를 받아보았어요. 침부 확률 99.99%라는 글자가 그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윤소연은 그의 친딸이었어요. 태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딸,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첫사랑 은주.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아내 최명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첫사랑 이야기부터 소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명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명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 응, 내 친딸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명희는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 없이 혼자서 자식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도 소연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신가?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4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잖아요. 이제라도 딸을 만난 게 감사해요. 명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온 소연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소연 씨, 앉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김은주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장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어머니 은주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죠. 그때 은주가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소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세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틀림없습니다. 태준이 검사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소연아. 아버지가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소연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간 잃어버렸던 부녀의 인연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명희는 소연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첫 번째 밤이었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소연은 이제 32살이 되어 회사의 중요한 중간 관리직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들고 면접실 문을 두드렸던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소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태준과 명희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명희는 늦게서야 딸을 얻은 기쁨의 소연을 친딸보다도 더 아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연의 능력은 빛을 발했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 이사님, 오늘 신입 면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소연은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면접실로 향하는 길에 소연은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죠. 취업이 안 되어서 몇 달째 고생하던 중이었고 돌아가신 어머니 김은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력서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져요. 소연은 그때의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오는 지원자들도 분명 자신과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를 찾고 있을 그들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면접관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소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이는 게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입니다. 그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소연은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30살 해외에서 자란 경력이 특이했죠. 입양아 출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소연은 이지민의 이력서를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곁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은 친부모와 완전히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자랐을 거예요. 해외에서 오래 사셨군요. 한국 적응은 어떠세요?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이지민의 대답에서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소연은 그녀에게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면서 소연은 점점 이지민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5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해외 경험을 살린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연이 물었어요. 이지민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가족을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제 뿌리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도 우연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혹시 이 여성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면접이 끝나고 소연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자신도 이런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에 답했었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회장님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인연이지. 소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회사에 입사했더라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오늘 면접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지민이라는 지원자에 대해 자세히 말했습니다. 입양아 출신이라고 했다고? 명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지만 소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자랐다가 최근에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찾고 싶다는 말도 했고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태준 회장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떤 인상이었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할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응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소연의 말에 명희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이지민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소연이 강력하게 추천했거든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는 날 소연은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지민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사무실 분위기에도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특히 소연과는 나이 차이가 불과 서너 살밖에 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 서류 검토 좀 부탁할게. 소연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벌써 반말을 할 정도로 가까워진 사이였죠. 네, 언니. 바로 해드릴게요. 이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소연도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이지민의 업무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해외에서 자란 덕분에 영어는 물론이고 국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죠. 게다가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맡은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을까? 동료들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특히 회계 업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복잡한 숫자들을 다루는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과 이지민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요즘 들어 둘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언니는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렇게 빨리 승진하신 거예요? 32살에 이사라니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이지민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보다 지민이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야? 소연이 화제를 돌렸어요. 이지민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을 갔거든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내 진짜 부모님은 누구일까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구나. 네. 입양 기관을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지민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단서예요. 이지민이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빛의 간단한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펜던트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입양할 때 저랑 함께 있었던 거래요. 아마 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소연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이런 거 있어요? 가족과 관련된 물건 같은 거요? 이지민이 물었어요.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있긴 해. 소연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민이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지민은 소연에게서 진짜 언니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해외에서 자라면서 항상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아, 나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언니도 혼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하지만 지금은 좋은 가족을 만났어. 너도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가족을. 소연의 말에 이지민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지민이 보여준 목걸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지민이라는 후배와 많이 가까워진 모양이네. 저녁 식사 시간에 명희가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후배예요. 마치 진짜 동생 같다니까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입양아 출신이라고 하던데 부모님을 찾으려고 한국에 왔대요. 명희가 젓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대단한 용기네.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같다면서요. 소연이 무심코 말했어요. 그 순간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명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단서로 가족을 찾기는 참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갓난아기에게 목에 걸어준 작은 목걸이 말입니다. 지민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지 않을래? 소연이 퇴근 준비를 하면서 이지민에게 말했어요. 함께 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지민은 소연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집에 초대받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소연이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요? 이지민의 눈이 반짝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도 함께 보였어요. 해외에서 자라면서 따뜻한 가정의 정을 그리워했던 그녀에게는 정말 기쁜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부모님도 내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특히 어머니는 내가 혼자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쓰러워 하셨어. 실제로 태준 회장과 명희는 소연이 그렇게 아끼는 후배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매일같이 이지민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였죠. 토요일이 되자 이지민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윤 회장 댁을 찾아갔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집을 보며 소연의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지만 이미 소연과 가까워진 사이라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만나는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민 씨. 명희가 현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 만나는 이지민을 보며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죠.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숙함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 언니가 항상 자랑하셔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밝고 예의 바른 모습에 명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거실에서 태준 회장도 이지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연이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해서 궁금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셨다면서요? 네, 어릴 때 입양을 가서 미국에서 컸어요. 최근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지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입양에 대해 말할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숙함이 느껴졌죠. 명희는 이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입양아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30년 전 자신이 보낸 딸도 지금쯤 이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저녁 준비를 도우며 명희와 이지민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민 씨는 요리도 잘하시는군요. 명희가 감탄했습니다. 이지민이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양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이지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명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민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30년 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입양을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아이가. 혹시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나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의 없어요. 다만 이것만. 이지민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저랑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목걸이가 예쁘네요. 명희가 이지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은빛 체인,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랑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지민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마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는 분명히 30년 전 자신이 갓난아기에게 목에 걸어준 것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명희는 목걸이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양, 그 크기,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 명희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명희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명희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8살에 임신해서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때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목에 걸어준 작은 목걸이. 한편 거실에서는 이지민이 태준 회장과 소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온 이유가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 목걸이가 유일한 단서거든요. 펜던트에 뭔가 새겨져 있다고 했지? 소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돋보기로 봐도. 이지민이 목걸이를 벗어서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태준 회장이 돋보기를 가져와서 펜던트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정말 작은 글씨가 있네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명희가 그 말을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글귀였어요. 30년 전 자신이 새겨 넣었던 그 문구가. 저녁 식탁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이지민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목걸이만으로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이지민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를 찾고 있었죠. 지민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과 소연도 그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모님. 이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내내 명희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제게도 숨겨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8살 때였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태준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명희의 고백에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너무 차갑고 집안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이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아이는 딸이었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는데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동안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를 수가 없었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고 가족들은 모른 척하라고 했어요. 명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민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입양기관에 아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아이 목에 걸어주었어요. 명희가 이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새겨져 있었죠. 이지민의 손이 자신의 목걸이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을 보냈어요.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명희의 목소리가 흐느끼듯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30살이 되었을 거예요. 설마. 이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것이었거든. 이지민이 목걸이를 벗어서 명희에게 건넸어요. 명희는 펜던트를 들여다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이게 바로 그 목걸이예요. 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민 씨가 정말 네, 제 딸이에요.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딸. 하지만 이지민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확실한가요? 소연이 나섰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야.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확인했거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직접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친모 확률 99.99%입니다. 이지민이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명희가 이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어머니가 너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이지민이 명희의 품에서 울었어요. 태준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요. 딸이 둘이나 생겼어요. 소연이 이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자매가 됐네, 지민아.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태준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소연이도 그렇고 지민이도 그렇고 모두 우연히 우리 회사에 왔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었다니. 명희는 두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아픔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이지민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상처가 더 컸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지민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감동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만 가득했어요. 소연이 걱정되어 이지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민아, 나야. 문 좀 열어줘.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이지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이지민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잖아. 소연이 따뜻하게 말하며 이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지민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게 다 변했는데요. 언니는 회장님의 친딸이고 저는 버림받은 아이였던 거잖아요. 지민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소연이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18살에 혼자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30년 동안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소연은 이지민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5년 전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갔는지,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 원망도 많이 했지. 이지민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소연이 이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최선이었다고요? 저를 포기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이지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어머니 표정 봤잖아. 3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소연이 이지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지민아, 어머니야. 문 좀 열어주겠니? 이지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소연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명희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지민아.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지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오셨어요? 30년 동안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뭘? 지민아, 어머니 말씀 좀 들어봐. 소연이 중재했어요. 명희가 이지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일어나세요. 이상해요. 이지민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너에게 사과해야 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입양 보낸 그날부터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 항상 궁금했어. 우리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지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18살이었어, 지민아. 나도 어린애였고,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른 척 하라고 했고,
혼자서는 너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그래도 저는 이지민이 흐느꼈어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거야. 내가 키우는 것보다 양부모님이 더 잘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명희가 이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지민은 여전히 거부했어요. 소연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어머니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어려웠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이지민이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여기가 아파요. 왜 저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명희가 이지민을 꼭 안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지민이 밀어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미안해, 내 딸. 정말 미안해. 명희가 이지민을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어렸고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항상 그리워했어. 이지민도 결국 명희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 너는 완벽한 내 딸이야. 명희가 이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당연하지. 충분히 시간을 가져. 명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윤 회장 집안에도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태준과 명희, 그리고 소연과 이지민까지 각기 다른 인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이었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승인이 났어요. 소연이 밥을 먹으며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겠구나. 태준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민이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명희가 물었어요. 이지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늘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언니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 이지민이 밝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몇 달 전과 달리 이지민의 표정에서는 경직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명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소영과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소연과 이지민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회사에서는 둘이 자매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는 당당한 가족이잖아. 소연이 이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야.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창립기념 행사 당일 윤 회장 가족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소연과 이지민이 자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한정우 임원이 감탄했습니다. 회장님의 딸과 부인의 딸이
우연히 같은 회사에 들어오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다른 직원도 신기해했어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어요. 제 딸 소연이와 지민이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둘 다 우연히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만 알고 보니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과 이지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혈연으로 만난 가족도 있고 선택으로 만난 가족도 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게나마 딸들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언론에서도 이들 가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운명이 만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죠.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럽지만 좋아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이들의 이야기는 입양 가족들과 재혼 가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네. 태준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명희가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 너희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이지민이 명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윤 회장 집의 저녁 식탁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운명처럼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년에는 손자, 손녀도 생겼으면 좋겠네. 태준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버지, 소연과 이지민이 동시에 소리쳤고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의 유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을 것 같았어요.